교재는 동시행항변권, 교재는 동시행항변권 펴시면 되고요. 320페이지. 요약집은 몇 페이지에 있느냐면 동시행항변권 찾으시면 81쪽. 도해집은 쭉 뒤에 넘기면 돼요. 도해집이 써져서. 지금 우리 어디 가고 있느냐면 계약이 성립이 되면 계약의 효력이 생기는데 계약의 효력 중에 쌍무계약의 효력을 배워요. 쌍무계약. 그래서 계약이 성립이 되면 자 계약은 효력이 생길 텐데 그 계약의 효력에 우리는 채권계약을 배우거든. 채권계약의 효력은 일방만 의무를 부담하면 편무계약의 대표적인 게 증여. 우리가 배우는 매매교환 임대차는 쌍방이 의무를 부담하죠. 쌍무계약을 배우지. 그러면 쌍방이 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독특한 효력에 양채무는 의존관계에 있으므로 빈손으로 와서 요구하면 선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게 동시행항변권은 제일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매매에서 이행기일에 들어봐요. 매도인이 등기 서류 주면서 돈 주시오라고 요구하면 등기 서류 주면서 돈 주시오 요구하면 을은 돈 못 주겠다 해야 돼, 줘야 돼. 그걸 이해해 줘야 돼. 그런데 여기서 갑이 서류 안 가지고 와서 빈손으로 와서 대금 주시오 요구하지? 그러면 그때는 줘야 돼, 거절하면 돼. 그러니까 동시행항변권은 동시행하자 이렇게 해석하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동시행항변권은 상대방이 요거 외워버려. 다시 빈손 요구시. 시작. 빈손 요구시에 선이행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상대방이 자기 채무 이행하면서 갑에게 서류 주시오 요구하면 그때는 이행 못하겠다, 거절 못해. 그래서 자 다시 한다. 빈손 요구시. 이게 동시행항변권이고 그 다음에 일방의 채무. 지난주에 뭘 배우냐? 위험부담. 외워버려. 책임 없는 자는 채무 없고 채무 없어도 부당이득은 남는다. 이게 위험부담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가불간에 이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했는데 여기서 건물이 작살난 거예요. 작살났어. 그럼 작살났으면 뭐 때문에? 태풍으로 사람이 이렇게 불려면 작살났다고 하냐? 뭐 표현이. 그래서 태풍으로 작살났지. 계약해놓고. 그럼 갑의 책임 있음 없음? 외워봐요. 책임 없으면 채무 없다. 갑의 채무는 없어졌어. 다시 채무는 가도 뭐는 남아? 상처가 뭐요? 부당이득. 그래서 갑의 채무는 없어졌어도 갑이 받은 계약금은 먹어야 돼, 반환해야 돼? 그게 채무자 위험부담이에요. 그게 채무자 위험부담. 이번에는 을의 잘못으로 건물이 멸실되었어. 자, 책임 있는 자는 채무 있어. 그래서 을은 갑에게 돈 줘야 돼. 그럼 갑의 채무는 존재에 사라졌어. 책임 없으니까 사라졌지. 다시 채무는 갔어도 부당이득은 남는다. 이게 위험부담이었다. 이런 문제를 풀어봤던 거야, 지난주에. 그래서 생각을 해. 자, 오늘은 동시행항변권을 배울 텐데 동시행항변권은 편무에서 생긴다고요? 쌍무에서 생긴다고요? 그래서 편동이 하면 안 돼. 그래서 다시 쌍동이. 그럼 이제 동시행항변권은 다시 한다. 언제
언제 동시행 항변권 행사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시행 항변권을 언제 주장하냐 그걸 모르면 틀려 시험이. 다른 거 다 외워놨는데.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틀리는 거 저런 것만 써서 할 거야. 다 빈손 요구시. 내가 동시행 항변권을 언제 행사하느냐 했을 때 이렇게 가르쳤다. 상대방이 맨입으로 와서 달라고 할 때 그 표현이 좀 싸가지 없잖아 그거. 맨입으로 와서 달라고 하면 주어야 돼 거절해야 돼.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고민해서 아주 빈손 요구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동시행 항변권은 언제 행사한다고? 언제? 일방이 빈손으로 와서 요구할 때는 거절한다는 것이야. 그래서 동시행 항변권은 이제 비쌍무계약에서 비쌍에서 인정 여부 이게 나와. 비쌍에서. 그래서 자 비쌍에서 인정 여부에 대해서 일단 외울 거 외워줘야 되는데, 자 쌍에서 비쌍에서 명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래서 다 같이 종신정기금은 해제만 나오면 다시 한번 해제만 나오면 항상 동시행이야. 해제만 나오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그래서 그 해제는 종신정기금 계약에서도 해제 문제가 생겨. 가등기 담보. 여러분들 가등기 담보법은 가등기 담보는 매매거든. 매매. 채권자가 꾸어준 돈을 대신 주고 토지를 사니까 매매에서 대금만 나오면 대금. 매수인이 대금 줄 때는 매도인은 서류 넘겨줘야 돼. 근데 더러운 서류, 깨끗한 서류. 그래서 매도인에게 등기가 저당권 등기 이런 것들이 돼 있으면 다 말소해서 가압류 등기까지 말소해서 소유권 이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담법에서도 청산금 주면, 채무자가 청산금 주면 매도인은 본등기 서류 넘겨줘야지. 이렇게 동시행하라는 말이야. 다시 한번 부담부 증여, 담보책임, 도급계약, 전세금, 해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외우냐면 다 종가에 부담도 전해라. 일단 이렇게 외워줘야 돼 이게. 그 다음에 여기보다는 더 많이 나오는 게 판례에서 부정되는 경우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물어봐. 판례에서. 그래서 부당이득은 무효, 취소, 해제만 나오면 법률관계가 소멸했으므로 부당이득 아니야. 그러니까 무효, 취소, 해제 이렇게 나오든가 부당이득 이렇게 나오든가 둘 중에 하나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당이득 동시행해야 되고, 매매계약을 하면서 매수인이 부가가치세 내기를 한 거예요. 매수인이 내겠다고 하겠지. 말을 내가 잘못했어도. 매수인이 부가가치세 부담하기로 했고 양도소득세 부담하기로 했거든. 그럼 매도인의 토지 서류 넘겨줄 때도 부담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지고. 이거 동시행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보증금, 비용, 영수증, 변제 나오면 변제가 많이 나오거든. 변제와 동시행 관계 있는 건 영수증 뿐이지. 영수증. 변제와 담보물권 소멸 절차 동시행이 아니야. 변제와 차용증 동시행이 아니라고. 이렇게 영수증만 동시행이다. 그 다음에 원인채무 이행과 어음수표에 관한 요 구분소유적 공유, 우리 시험에 한 문제 나오잖아. 구분소유적 공유. 그래서 갑과 을이 이 땅을 대외적으로는 공유 등기했지만 두 사람이 계약에 의해서 분할해서 써. 이런 걸 구분소유적 공유라고 하지. 그럼 구분소유적 공유자들이 단독 소유되려거든. 꼭 물어보잖아. 구분소유적 공유자들이 단독 소유되려거든. 분할 청구 못해. 이미 협의로 분할되어 있어. 요거 기억해. 다시 한번 협의 분할이 이루어지면 재판 분할은 없다. 그래서 구분소유적 공유자들은 이미 협의에 의해서 분할해 있어.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재판 분할은 청구하지 기억하라고. 시험에 한 문제 나오니까, 나올 때마다. 왜냐하면 구분소유적 공유할 때 강의하면 그때는 정신이 아리아리해서 안 돌아. 그러니까 여기 두 사람은 이미 분할되었으니까 분할 청구하면 정신이 잘못됐지. 그래서 우리는 양가 상신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었어, 없었어? 명의신탁에 따라 유효이면 해지하잖아. 무효이면 해지 못하고. 그래서 갑은을과 명의신탁